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통계적인 검정 부분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교차 분석의 기초적인 입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문이라는 것은 정말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정말로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오니 조금 더 깊숙한 심도 있는 과정들은 별도 과정으로 한 두세 개 이상의 과정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초보자 입문자를 위한 정말 기초적인 내용으로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교차 분석의 우선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선 변수를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변수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에서는 우선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제 교차 분석은 일반적으로 질적인 변수로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이니까 니커트 척도는 원래 서열 척도죠. 니커트 척도는 원래 서열 척도로 질적인 척도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근데 니커트 척도는 양적인 자료로도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우선 여기서 양적과 질적의 구분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학교 유형을 보시게 되면 공립, 사립, 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질적인 척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학급 수준은 좀 애매합니다. 학급 수준인데 이 10학급 이상은 좀 무제한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질적인 그룹핑만 만들기 때문에 질적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수강 영도나 수강 계열수 같은 거는 얘는 양적인 척도가 되겠죠. 특히 12개월이 되면 이게 1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만족도 같은 경우는 매우 불만족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원래는 서열 척도입니다만은 얘를 질적으로 볼 수 있고 양적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학급 수준을 제가 이걸 재그룹을 했습니다. 5그룹 미만과 5그룹 이상으로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재그룹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질적인 자료로 보실 수가 있게 되며, 자, 이런 자료들은 해당하는 점수로 되어 있으므로 얘는 양적인 척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질적인 자료 분석, 즉 교차 분석은 해당하는 질적인 자료 분석을 기본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특히 요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수강 영도나 이런 것들은 질적인 자료도 일부가 볼 수 있지만 얘는 평균을 보는 게 목적이므로 해당되는 교차 분석의 주요 핵심 변수들은 하나, 둘, 셋, 네 개. 원래 요게 요거니까요. 요걸 가지고 연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 분석의 개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분할표 검정,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석, 카이 시결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피어슨이라는 학자가 개발을 한 분할표 검정, 교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 해서 질적인 자료 분석에 해당되는 관련성을 보는 것들은 교차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질적인 자료의 n과 퍼센트를 일반적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분포가 일반적인 동등하게 균등하게 잘 분포되어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포가 중요한 부분을 이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은 없습니다만은 해당 부분을 남자에 해당되는 부분의 만족, 보통, 불만족의 분포와 여성의 만족, 보통, 불만족의 분포가 과연 동등하냐 아니냐, 혹은 독립이냐, 서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교차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차 분석에는 적합성, 독립성, 동질성 등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는데 기초적인 정말로 입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 부분만 살펴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시거나 혹은 사회조사 분석자처럼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면
적합성, 독립성, 동질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숙하게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기본 원리를 보시게 되면 기대 도수, 빈도를 도수라고 합니다. 빈도를 도수라고 하는데요. 그에 해당되는 기도 도수와 관측 도수를 살펴봐야 됩니다. 관찰 도수, 관찰 빈도라는 것은 실제 관측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관찰 빈도라고 하는 거고요. 기대 빈도라는 것은 예상되는 빈도, 이것을 우리는 기대 빈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가 격차가 많이 난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 혹은 예상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혹은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가 되겠죠. 즉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의 차이가 난다면 해당하는 독립이 아니다, 격차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인문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이다라고 봅니다. 즉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가 없다면 독립이다.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는데, 우선 독립성 측면만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질성을 검증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적합성은 실제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독립성 검증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P값이 0.000에 가까울수록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행과 열은 독립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속은 아니에요.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행 퍼센트와 열 퍼센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해당되는 이쪽을 100%라고 놓겠습니다. 이쪽을 100%라고 놓고 해당하는 분포를 한번 보실 건데, 남자의 분포와 그쵸? 여자의 분포, 응답자의 만족도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 남자는 어떻게 나오는 N수보다는 분포, 해당한 비율을 보시는 게 좋은데 행 퍼센트, 즉 남성분들은 보통과 불만족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은데 여성분들은 만족과 불만족의 분포가 좀 양분화가 되어 있으시네요. 즉 남성분들은 보통에 집중되어 있으나 여성분들은 좀 더 넓게 호불호가 좀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P값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성별과 만족도 간에는 독립이다. 대립가설은 성별과 만족도 간의 독립이 아니다라고 놓고요.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성별과 해당되는 만족도 간에는 독립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관측 빈도라는 것은 실제 관측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자, 자유도라는 것이 필요한데, 자유도는 여기 총 행에서 마이너스 1, 열에서 마이너스 1을 함으로 두 개, 여기가 1이 되므로 전체적으로 자유도는 2가 됩니다. 자유도는 2가 된다는 부분. 즉 여기서 해당하는 총 개수를 알고 여기서 두 개 부분을 여기서 알게 된다. 이 정도만 알게 된다면 당연히 해당하는 관측수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총 열의 합계의 결과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결과치를 해당하는 표본수를 살펴볼 수가 있으므로 좀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요것만 안다고 가정을 한다면 20개가 알려져 있으면 여기가 당연히 12개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해당하는 23개를 알고 있으므로 13개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총 합계를 알고 있으므로 계산이 되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해당하는 보통의 응답자 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자유도의 개념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하지만 행이나 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만 알아도 되고 여기서는 두 개를 알아야 해당되는 부분의 개수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제 기대 빈도라는 것은 예상하는 빈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예상하는 빈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해, 그다음에 만족도나 이제 성비에 대한 응답자 수를 알고 있고 전체 토탈을 알고 있다면 기대 빈도는 어떠하냐? 열의 총계와 행의 총계를 곱하고 전체로 나누면 이쪽이 우리가 예상되는 빈도, 기대 빈도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기대 빈도를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23, 그렇죠? 23 곱하기 해당되는 이쪽 컬럼의 총계인 30, 그 다음에 얘를 60으로 나눠서 이게 기대 빈도가 됩니다. 이 기대 빈도와 실제 관측 빈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한다면 해당되는 어떻다? 우리는 행과 열에는 독립이다.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공식은 아까처럼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라는 것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은 기초 입문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격차가 커진다면, 다시 뭐라고요? 해당되는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어떻다? 우리는 독립이다. 관련이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검정 통계량이 커지면 P값이 작아집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이 커지면 요 면적이 작아지므로 P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기준점으로서 많이 멀어진다는 의미로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실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인 정말로 입문자를 위해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연령대와 만족도라고 하는데 이 만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점 척도도 니커적 척도인데 평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해당되는 분포로도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질적 척도를 살펴보실 수 있고 평균의 의미가 아니라 분포를 보는 응답자의 N수와 퍼센트를 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기무가설은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 간에는 독립이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독립이다. 이에 반해서 대립가설은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에는 독립이 아니다.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피어슨 카이스퀘어 값 자유도 유의 확률 값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카이스퀘어는 단순하게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넘어가시고 통계적인 부분을 들어가면 구할 수가 있게 산출이 됩니다. 자유도는 참고적으로 3개 중에 마이너스 1이니까 2개, 3개 중에 마이너스 1이니까 2개가 될 것이고요. 2개 곱하기 2개니까 4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유의 확률값이 0.414가 나타났으므로 자, 기준인 0.05보다 크므로 0.05보다 매우 크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 간에는 독립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분포를 가진다. 일정한 기대 예상되는 분포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분포다. 자, 이에 반해서 0.000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검정 통계나 피어슨 카이 제곱은 235.944. 그 다음에 자유도는 4, 유의 확률 값은 0.000으로. 자, 유의 수준 0.05로 설명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0.01 기준으로도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 간에는 독립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차 분석이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교차 분석을 그렇게 많이 적용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에서는 단순하게 빈도 분석과 이 교차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교차 분석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살펴보는데 교차 분석은 실무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지만 논문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유의 수준 알파는 요 기준을 기준으로 0.1로 할 거냐 0.0으로 할 거냐 0.01로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 P값은 관측값이 변화되지 않는 한 얘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시면 교차 분석은 질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의 빈도수, 즉 n과 퍼센트를 봅니다. 행 퍼센트와 열 퍼센트를 보고요. 가설 검정은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그 다음에 자유도는 n-1, 행-1, 열-1. 그 다음에 기무가설은 독립이다. 대립가설은 독립이 아니다. 그리고 P값은 0에 가까울수록 0.00에 가까울수록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라고 설정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입문자분들을 위한 이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